KBS 강릉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시 정보쇼 듣고 계십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투자 불모지로 꼽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최근 강원도 집값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신규 아파트와 또 해안가 토지에 이어서 단독주택의 가격까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없겠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수도권 및 광역시의 부동산 이야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 예. 투기를 넘어서 탈세, 편법 증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교란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동산 이야기가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예, 예. 참 걱정인데 도내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수도권이나 광역시 일부 시장에서 탈세 편법 증여까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현재 가격이 폭등하고 양도세 강화가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계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원도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옮겨온 것으로 나타나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7월 710 대책에서 임대차 3법 중에서 하나인 그 2+2인 세입자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전세 물량의 부족이 또 이 예. 매매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예, 예. 그 강원도 분양가 역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 그 강릉에서 새롭게 분양한 그 A 아파트가 평균 3.3평당 평당 그 1,100만 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 이 분양가는 강릉에서 역대 최고였고요. 네. 향후 몇 달 후에 또 분양할 모 아파트는 그 1,100만 원보다 더 높게 분양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받는 분양권 전매 거래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사람들의 신규 아파트의 품질이 구축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주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안 된 분들이 거주에 대한 그 욕망으로 더 돈을 더 주고라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1,100만 원대 분양한 아파트가 현재 전매권 일명 분양권 딱지라고 해서 피라고 하는데 현재 그 5천만 원 이상 1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뭐 강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규제 지역의 일부 풍선 효과와 그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의 풍기 현상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우선 그 경제는 안 좋아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근데 이에 따른 그 구축 아파트까지 번지는 바람에 동반 상승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SOC 확충하고 교통망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못 나간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기도 해서 또 이제 내부적인 원인을 본다면 또 강릉 역시 인구보다는 현재는 1인 가구 인구, 2인 가구 증가수가 직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가격이 좀 계속 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지 투자자 유입이 또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예. 그 외지 투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릉시 그 모 아파트에서 분양할 당시에 1순위 청약자 가운데서도 외지인 수가 거의 뭐 500명 이상 1,0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주택 매입 시에 그리고 그 중과 취득세라는 게 있는데 네네. 다주택자라고 해도 가격이 공시 가격 1억 미만일 때는 중과세 취득세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까지 외지인들이 이제 투자가 들어온다고요. 강원도의 부동산 가격은 그 외지인들이 전부 올려놓고 있지 강원도 원주민들이 가격 올려놓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렇겠죠. 예, 예, 네. 하지만 오르는 건 부정사실입니다. 예, 아파트 분양가 폭등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우리가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을까요? 뭐 문제는 없겠는지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분석 좀 해주세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요. 분석하기도 힘든데, 네, 사실 그 분양가 폭등 이것은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네. 분양가의 상승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분양 후에 전매 가능한 그 프리미엄 분양권이 일명 피해 폭등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분양가를 팔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 이를 이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상승하고 분양률이 또 높으니까 피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현상 때문에 분양권 전매라고 문제가 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현재 수도권은 이제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분양 전매 제한 수도권만의 이제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외지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문제는 이론에서 고스란히 실제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그 지역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예. 실거주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원주민에게만 분양을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남은 주택이 있을 때는 외지인에 분양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네. 지자체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릉 모 아파트가 몇 달 후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 받고자 하는 그 강릉 수요는 많은데 네. 그 현지인들은 수요는 많은데 외지인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피를 받고 팔려 하기 때문에 실거주도 안 하면서 전입한 해놓고 지금 강릉에다 전입해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교수님? 아,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군산시는 청약에 있어서 외지인은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우선 공급을 하면서요. 집값 단합, 그다음에 떴다방, 그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 등을 이제 분양시장 교란하고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그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군산시 같은 그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이라도 이제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거주 제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기로 지역 주민의 그 주거비 폭등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 시에는 지금 같은 상승 시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제도가 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인구 유입에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또 유입을 하는데 유도해야 될 듯합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이렇게 외지인들이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을 사서 거주를 하면 인구 유입이라는 효과 때문에 장려할 만한 일이겠지만 예. 뭐 일부분일 수도 있고 거의 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본인들이 주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정도는 좀 지자체에서 제재를 좀 강력하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예. 앞으로의 강원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또 아파트 분양가 폭등이라든가 투기 세력의 과도한 유입을 좀 막기 위한 방법은 없겠는지 예. 조언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예, 뭐 제가 뭐 감히 조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 강원도 전망에 대해서 진단하기는 진짜 쉽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상승론자인 반면에 또 하락론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도심과 주요 핵심 지역 그리고 동해안은 바닷가까지 이제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유동성하고 인플레이션 등의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은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8년 전에 전세 가격이 6천만 원이었던 것이 돈의 가치 하락으로 현재는 1억 2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살던 6천만 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고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예. 네, 그래서 무주택자는 반드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주택자는 이제 도심과 핵심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셔야 될 듯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세상을